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오늘 강의는 갱년기와 혈관 건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0살 된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춘기를 보내고 있던 중3 동생도 그리고 고3 수험 생활을 했던 저도 엄마 앞에서 힘들다는 소리를 절대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엄마는 갱년기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정말 그 힘들다는 사춘기보다 고3 수험 생활보다도 더 힘들게 지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갱년기일 수 있다, 이런 말일 텐데요. 갱년기란 무엇이고, 그리고 갱년기를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갱년기와 혈관 건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란 특정 질병명이 아닌 여성들이 49세를 전후한 시기, 즉 45세에서 55세 그 사이에 폐경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노화 또는 질병에 의해서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성 호르몬인 그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 안의 호르몬 분비량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여러 신체적인 증상 그리고 정신적인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나타나는 그 안면 홍조, 땀, 관절 통통, 불면증 이런 여러 증상들을 통틀어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갱년기 증후군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으며 이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갱년기 증후군의 증상은 무엇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안면 홍조, 얼굴 열감, 땀 이런 증상입니다. 폐경 여성의 75% 정도가 경험하는 증상인데요. 얼굴에 저 홍옥이라든지 아니면 불타는 고구마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는데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면서 열이 나고 그리고 땀이 쭉 흘러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밤에 자다가도 답답해서 계속해서 창문을 연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혈관 운동 장애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다른 증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손발은 오히려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얼굴이나 가슴 쪽으로 흉부 쪽으로 위로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손발은 차가워지면서 시린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또 발이 화끈거린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열이 많은 것이 아니라 손발이 시리거나 화끈거린 것 모두 혈액순환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아예 가지를 못하다 보면 차가워지는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혈액이 갔는데 그것이 다시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할 때 그때는 화끈거리는 증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다 혈액순환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열이 어떤 일 부위로 몰리면서 또한 방광 쪽이 그러니까 아랫배 쪽이 차가워지면서 나타난 증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요실금, 빈뇨, 야간뇨 이런 빈뇨기계 증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갱년기 증후군의 또 증상으로서 그 비뇨생식기 기관 기능이 위축이 되면서 질 분비물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성욕 감퇴, 그리고 이제 부부 생활 시 느끼는 어떤 통증, 그리고 질건조증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이 질건조증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그냥 옷을 입고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골밀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여기저기 관절 통통, 근육통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다른 모든 것들은 정상인데 골밀도만 아래로 뚝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증상은 복부 비만입니다. 우리가 살이 절대 찔 것 같지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배만 불룩해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이살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복부 비만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20살 때 20대에 가장 날씬했던 그런 몸매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젊어서 건강할 때의 몸무게에 비해서 약 10% 내지는 15% 정도까지는 이 체중이 좀 늘어나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갱년기에는 호르몬 분비량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복부 비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 변화로 인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경우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막 초조하고 사람 침착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잠이 들었다가도 금방 깨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극심한 어떤 기분 변화를 겪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예민해져서 막 아무한테나 자꾸 신경질적으로 대하게 되고 그리고 건망증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많이 상실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기억력이 감퇴돼서 뭐 치매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또 생기고 이런 증상들도 겪게 되고요. 이제 갱년기 증후군과는 별개로 또 갱년기에 접어들면 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퇴행성 관절염 등 이렇게 갱년기 증후군은 아니지만 갱년기에 함께 찾아오는 그런 불청객들이 갱년기 그 증후군과 같이 맞물리면서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곤 합니다. 이렇게 갱년기 증상들과 갱년기 즈음에서 찾아오는 그 질환들은 혈액순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증상들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가족력 또는 흡연, 불규칙한 생활 습관, 스트레스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 보면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고 평소에도 잠을 못 잤던 사람들은 이 갱년기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이제 심해지다 보면 이제 여성 호르몬제의 투여를 고민하거나 이제 권유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이전에는 그 갱년기 증후군을 여성 호르몬이 결핍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보고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그런 치료를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호르몬제를 권유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성 호르몬제에 대한 논란이 나타난 이유는 그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했을 때의 어떤 부작용 그런 것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제를 5년 이상 복용하면 그 자궁 내막암이나 유방암 등의 그런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검사하면서 먹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검사하면서 먹으면 안전할까요? 자, 우리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또는 2년이 지난 어느 날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이 생겼어요. 일단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이 발견이 되면 이때부터는 그냥 암 환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지 없는지 불안해서 검사를 하지만 검사를 해서 발견을 하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하면서 먹는다고 해서 그것은 전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또 새로운 여성 호르몬제를 개발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뇌졸중이라든지 정맥 혈전 색전증 이런 심혈관계 질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는 심한 골다공증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어떤 조절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만 그 특정 상황에서만 신중하게 고려해서 투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그 여성 호르몬제 투여가 그 올바른 치료법이 될 수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 갱년기라는 것이 여성 호르몬이 결핍된 병이 아니라 그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호르몬의 변화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라면 50대를 지나서 60대, 70대에도 계속 그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호르몬이 점점 더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그 건너가는 그 중간 과정 이 갱년기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 호르몬 분비량의 변화 그것에 우리 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조절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갱년기를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의 교정, 그리고 식이요법, 그리고 검증된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한의학적인 치료 등으로 갱년기를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갱년기 증후군을 신허, 비허, 간허, 혈허 이런 생리적인 노화 현상의 관점에서 이제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신허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진액이 소모되어서 몸이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진액이 뼈 사이사이로도 잘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어떤 관절의 통증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빈뇨 그리고 야간뇨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많이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울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등으로 기가 울체되어서 심할 경우에는 어떤 화울 증상 그러니까 가슴이 막 답답하고 터져나갈 것 같고 그리고 위로 열이 막 뻗쳐 오르는 것 이런 현상들을 간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좀 더 심해지면 어떤 불안이라든지 우울, 초조감, 어떤 상열감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혈허 증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여성의 자궁은 그 혈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혈이 부족해지면서 자궁 속으로 아니면 우리 몸 전체에 혈이 부족해지면서 순환장애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열이 위쪽으로만 몰리니까 얼굴은 열이 나고 이제 손발은 차가워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허 증상에 의해서도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비허 증상에서 대표적인 증상이라면 음식을 먹어도 잘 기운이 없고 그리고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러면서 손톱이 자꾸 갈라지고 손톱이 부러진다고 하죠. 이런 현상들. 그리고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부서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리고 평소 기운이 없고 잠을 못 자고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비허 증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장육부의 허실이 조절되어 수승화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갱년기 증상은 저절로 잦아들게 된다는 것이 한의학적인 관점입니다. 수승화강이란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불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거꾸로 불기운은 위로 치솟고 그 다음에 물의 기운은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열은 위로 뜨고 아래는 차가워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이것을 거스를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 물기운을 위로 끌어올려서 위에 막 불이 뜨는 것, 화가 뜨는 것을 아래로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그 갱년기 증상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되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치료 도구는 일반적으로는 탕약을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요. 탕약 이외에도 요즘은 그 수승 화강을 위한 어떤 약침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하거나 녹용과 같은 그런 약침들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있는 그런 약들이 있는데요. 뭐 공진단 그리고 경옥고, 이 경옥고는 갱년기에 가장 적합한 어떤 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치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단방 처방으로는 백화수가 있고요. 또 칡이 있습니다. 그리고 콩을 많이 드시는 것도 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몇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아들 결혼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내원을 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막 같이 이제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 준비도 해줘야 되고 이러는데 본인은 막 우울해지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식은땀은 줄줄 흐르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탕약 처방과 그리고 수승화강을 이룬 그 약침을 이렇게 맞으시면서 그 결혼식 이전에 이제 완치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얼굴에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피부과 치료를 한 20일 정도 받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뾰루지가 막 나 있으면서 간지럽고 이렇게 뻘겋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은 어떤 알러지 증상이라기보다는 갱년기 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발이 화끈거리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한 달 사이에 체중이 한 5kg 이상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열이 위로 뜨면서 얼굴이 뻘개지고 이제 그 뾰루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이제 피부과에서는 알러지로서 판단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물론 알러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갱년기 증상이 원인이 되어서 열이 위로 치솟아 오르면서 열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기들이 열이 나면 열꽃이 피는 것처럼 이렇게 그것이 발산하는 과정 속에서 피부에 어떤 트러블이 생겼던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체중이 증가한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분 같은 경우 그 청열 해독하는 그런 치료와 얼굴에 바르는 약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얼굴에 열감이라든지 가려운 증상은 며칠 사이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사례는 밤에 자다가 15번 이상을 깬대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이제 그 몸에 땀이 쭉 나면서 이렇게 잠이 깨니까 땀이 나서 잠이 깨고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닫기를 그렇게 15번 이상을 한다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 피부가 거칠고 그냥 이제 만성 빈혈 증상 비슷하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운이 없고 그래서 이분 스스로가 오셔서 저한테 산삼약침을 맞고 싶다는 거예요. 기운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을 떠나서 이분한테는 기운 없는 게 가장 주된 증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산삼약침을 놔드리고 그리고 경옥고 처방을 했었고 이러면서 이제 자허가라는 약침을 같이 사용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치료를 반복할 때마다 밤에 자는 횟수가 몇 번씩 줄어들어서 한 4주가 지났을 때는 거의 안 깨고 이제 자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갱년기 증상도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평소 내 몸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찾아오게 되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갱년기 증후군을 예방하거나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갱년기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 그 혈액순환 문제에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혈액순환 개선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혈액순환을 개선하려면 뭐니 해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갱년기 증상 중에서도 특히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복부 비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이제 이런 노력도 같이 하면서 운동을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막 밤늦게까지 TV를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만진다든지 이러다 보면 그 잠자는 시간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이제 교정함으로써 이제 불면증을 좀 예방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폐경과 이 갱년기는 누구나 경험하는 인생의 어떤 과정,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력이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우울감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풀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궁 상태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자궁 적출을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자궁은 아이를 길러내는 집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자궁을 적출하게 되면 그 비어있는 공간에 뭔가가 채우면서 그러면서 우리 몸에 이상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갱년기와 혈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호르몬의 부족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화의 과정 속에서 그 호르몬의 분비량이 변화를 하고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 현상들 또한 우리가 혈액순환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갱년기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52세인데요. 요즘 갱년기가 온 것 같습니다.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저랑 동갑이네요. 반갑습니다.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서 제가 그 칡홍화씨 식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 보면 홍화씨를 일단 프라이팬에 덮어요. 그래서 기름을 두르지 않고 그냥 덮는 거죠. 그리고 칡과 홍화씨를 물에 넣고 끓여요. 그래서 이제 그 끓인 물에다가 이제 끓인 물을 식혀서 거기에 엿기름을 담그고요. 그 엿기름 담근 물을 자루에 넣고 이제 엿기름 물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맑게 걸러낸 이 물을 전기밥통에 넣고 여기에 그 황태육수로 지은 그 밥알과 유기농 원당을 약간 넣습니다. 그래서 밥알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것을 한 번 더 끓여내서 이제 이러면 식혜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그것을 식혀서 냉동고와 냉장고에 나누어서 보관을 하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냉동고에 넣고 내가 먹을 분량만 이렇게 냉장고에 나누어서 넣어놓고 드시면 되는데요. 칡은 그 갈근이라고도 하거든요, 한약에서는. 근데 이 칡에는 무기질이나 비타민 이런 풍부한 그런 알칼리 식품으로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똑한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이런 과당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갱년기 여성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재료이기도 하고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칡은 한의학에서는 갈증을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근육 피로를 풀어준다든지 그리고 간의 피로를 풀 때에도 이 칡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칡을 끓여서 먹거나 칡즙을 먹게 되면 그 숙취 해소도 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갈근 해기탕이다. 그러면 갈근이 들어간 그런 탕약인데 이것이 그 해기,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약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칡에는 해열 작용이 있어서 안면 홍조라든지 어떤 열감이 있을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기약이라든지 이렇게 열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몸이 막 쑤시고 여기저기 아플 때 이럴 때 이제 칡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칡으로서 식혜를 만들면 그 칡에 단맛이 있다 보니까 설탕을 많이 넣지 않고도 단맛을 낼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화씨가 들어가는데요. 홍화씨에는 그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껍질 부위의 그 유기백금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그 씨 안에 들어있는 이 기름은 식물성 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그 마타이레시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홍화씨 또한 갱년기의 증상 또는 갱년기 중에서도 그 골다공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뼈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그 저희가 홍화 약침도 사용하는데요. 어혈을 억제하는 작용 그리고 혈액순환 이럴 때도 홍화 약침을 이용해서 그 염증이나 이제 관절 통통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홍화씨나 칡을 이용해서 식혜를 만들면 이것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갱년기를 개인적으로는 생애 전환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갱년기는 유년기, 소년기, 성년기, 장년기, 그리고 갱년기, 노년기 이렇게 이어지는 인생의 한 시기를 이르는 말일 텐데요. 이 가운데 갱년기는 인체가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서 갱은 다시라는 뜻 외에도 바뀌다, 새로워지다, 고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할 때의 갱자는 그 신체의 흐름이 크게 바뀐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크게 바뀌면 그 구성원들인 우리는 많은 생활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체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 그것이 갱년기일 텐데요. 이 갱년기를 얼마나 잘 지나가느냐는 그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